사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아요, 경찰은. 최진봉 교수,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경찰은 원주별장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입장입니다. 동영상에 나와서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그때 검찰은 왜 못 알아봤을까요? 똑같은 동영상인데. 그리고 그 별장에 있었던 여성은 입에 담기 힘든 난잡한 일들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.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검찰 과거사위가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불렀죠? 네, 불렀습니다. 안 나왔습니다. 네, 안 나왔습니다. 사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지금 무언가를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수사라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어떡하나요? 체포합니다. 네, 체포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병을 네. 확보하는데 이 진상조사의 활동은 말 그대로 수사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진상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네.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이 나 끝까지 안 나갈래라고 하면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좀 문제긴 합니다. 네. 김학의 전 차관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입니다. 임명되고 이 문제가 불거져서 6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. 그때 경찰과 특히 검찰은 그 동영상으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무혐의 처벌을 받았는데 어제 국회에 나온 민감용 지금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보겠습니다.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것은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.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교적 뚜렷하고 그렇죠. 식별 가능하다. 예. 그러니 그때는 못 알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알아보겠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라고 하면 명확하게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? 두 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3월 거는 흐릿해서 그건 국가수사 수사를 요청했는데 국가수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 윤곽만 보고는 명확하게 그 사람인지 알 수 없다. 다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김학의 차관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은 상황이었지만 그때 네.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5월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왜 그때는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때는 왜 처벌을 안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죠. 근데 사실 이것도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요. 이게 경찰과 검찰의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. 네. 경찰은 이제 맨 처음에 이 경찰이 뭐 증거를 없앴다는 그런 의혹 좀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아니 그 명확하게 나왔다는 5월에 나오는 영상이 있으면 그거 국가수사에 감정을 해야지 왜 그거를 뭉갰냐 이게 이제 뭐 검찰 쪽이 어찌 보면 주장이라면 네. 경찰은 아니 우리 그게 아니라 3월 거는 식별이 안 돼서 국가수사에 의뢰하는 거고 5월은 당연히 식별 가능하니까 기소하라고 넘겼지 않느냐. 네.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검찰과 경찰이 이 그렇죠. 문제 가지고도 논란을 가지고 있는 정작 거예요. 깔아뭉갠 건 검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경찰의 그러니까 입장이에요. 민감용 지금 경찰청장의 얘기는 네. 우리는 명확한 걸 보냈으니까 검찰이 당연히 기소할 줄 알았는데 기소 안 했다는 네. 취지의 얘기인 겁니다. 자,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지금 백성문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이 스토리를 보시면서 검찰과 경찰의 책임 떠넘기기 네. 공방도 보시는 게 감안하시고 보셔야 합니다. 네. 자, 당시에 이 문제의 별장에 있었던 여성은 온갖 난잡한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영상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더라는 겁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그때
그 자리에 있었던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는 걸 그때 아셨고요. 전 정확히 확실하게 알고 있죠. 그 전부터 계속 서울에 있는 집에서도 계속 어떤 식으로 알게 됐습니까? 본인이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까? 아니면 주위에서? 윤모 씨가 저하고 접촉을 시켰고요. 예. 그 뒤로 처음 접촉 후에 계속 저는 서울 모처에서 윤 씨가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본인에게 알려줬다 그런 말씀이시죠? 자,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도 연락을 해와서 만났다는 겁니다. 김 전 차관의 와이프가 연락을 했다는 네, 말씀이신가요? 저하고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.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화는 오갔는데 가장 핵심적 대화는 뭐였었습니까? 왜 연락을 한 겁니까? 그분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김 전 차관이 저만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제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자기 동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. 저한테. 그 말은 김 전 차관 부인이 그 동영상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고 네. 여성이 저라는 걸 본인이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. 확인을 했다는 네. 말씀이시죠? 김 전 차관 입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황만 봐도 그러니까 부인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한 정황만 봐도 아마 김학의 전 차관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저 피해 여성의 인터뷰 내용상으로 보면 네. 김학의 전 차관의 이제 부인이 직접 부인을 찾아왔고 뭐 회유나 협박도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이 여성을 만날 이유가 없죠. 네. 남편이 연루된 상황이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와서 뭐 회유를 하든 협박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좀 개연성 있는 얘기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또 반박하는 네. 내용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서면으로 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했습니다. 네, 네, 그럼 그런 따로 부분, 설명을 네. 드릴게요. 지금 네. 현재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어제부터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저희 KBS 9시 뉴스의 보도로 이 사건은 별장에서의 성접대 사건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빠르게 프레임이 바뀌고 있습니다. 이 피해 여성은 본인 말고도 그 별장이나 이런 데서 피해 여성이 30명이나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다른 피해 여성이 몇 분이나 더 계셨던가요? 아시는 대로. 제가 얼굴은 보진 못했지만 그 조사 과정에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. 엄청 많다면 구체적으로 대략 30명 정도의 사진을 본 것 같아요. 사진만 30명이요. 예. 그 30명의 사진을 그쪽 검찰이나 경찰에서 보여줬다는 건가요? 아니요, 경찰에서. 지금 이 사건도 장자연 씨 사건처럼 과거에 억울한 권력에 의한 피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민적 분노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봤다, 자주 봤다, 30여 명이다.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자리가 여러 번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? 혹시 네.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. 굉장히 난잡하고 말하기 힘든 사회적으로 정말 파장이 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를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. 너무나 파장이 크고 너무 심각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충격적입니까? 네. 혹시 그 내용 속에 이른바 뭐 마약 이런 것도 있습니까? 저는 별장 윤모 씨가 저한테 그걸 구해와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. 구해와 달라고. 예, 전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저한테 그런 걸 어디서 구할 데는 없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은 있어요. 그리고 검찰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마약과 체험제의 차이점을 아냐고. 별장 윤모 씨가 마약은 안 했지만 체험제는 여자들한테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. 이 여성은 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술에 탄 것 같다, 정신을 잃었다 이런 증언도 하고 있고요. 30명 그 별장에서 술자리가 여러 번 열렸을 테니까요. 그렇죠. 그때마다 여성들이 있었고 이분들은 지금 피해 사실을 지금 이 여성 말고 다른 여성들은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고요. 말하지 네. 않고 있죠. 네.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. 그 여성들이 거기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.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윤 씨라고 하는 윤모 씨 건설업자 네. 윤모 씨가 저 별장 주인요? 그렇죠. 네. 별장 주인이 여성들을 불러내서 유인해서 성폭행을 1차적으로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성폭행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성들을 협박을 해요. 그래서 저게 데리고 간 겁니다.
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발로 간 게 아니라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성폭행한 네. 장면을 찍어서 그걸 협박용으로 사용해서 지금 여성들을 말씀하시는 게 그 여성들이 주장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강제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. 네. 지금 저 피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이 결국은 성접대라는 말로 지금 바뀌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성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냥 저 별장뿐만 아니라 서울 모처에서 여러 번 만났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경찰은 직접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죠. 대면 조사를 안 불렀죠. 못했죠. 안 나오니까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경찰 수사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기 네.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?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뭐 피해 여성들이나 사람들이 진술을 확보해서 결국 검찰로 넘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고요. 네. 어쨌든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이렇게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게 아니라 경찰은 어쨌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네. 근데 이제 검찰에서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이게 굉장히 간단한 류의 사건들이 아닙니다. 이건 한 번 소환해서 정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닌데 네. 한 차례 비공개 소환을 한 이후에 아 이거 동인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러니 이거는 사실상 혐의가 없다. 네. 그래서 사실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. 저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이제 경찰이건 뭐 검찰 입장에서 경찰이 증거를 뭐 3만 건 이상 누락해서 안 보냈다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아니 우리는 지금 혐의가 인정된다 해서 기소 의견을 넣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? 네.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? 지금 이렇게 지금 맞서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자, 그 윤 씨라는 그 별장주는 도대체 왜 그런 성관계들을 전부 자기들이 접대한 정관계 인사들의 성관계 영상을 찍었는지도 궁금하고 그 CD나 어떤 건 파일로 있다는데 그게 몇 개나 있는지도 궁금하고. 네,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. 조금 전에 아까 최진모 아니 교수님 두 번이나 말씀하셨던 조사를 것처럼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드러나요? 그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그 양이 얼마나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아까 일단은 지금 김학의 전 아니 그게 많아봤자 차관이 그게 뭐 그렇죠. 1000건이 되겠습니까? 연루되어 500건이 있는 되겠습니까? 장면만 확인하면 그거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거고 네. 이 영상도 흐릿한 게 하나 나왔지만 그 위에 바로 뚜렷한 것도 나왔고 네. 지금 뭐 이 부분은 좀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만 경찰이 봤을 때 뚜렷해서 넘겼는데 그럼 검찰은 그거를 누락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네. 아니면 봤는데 야 그것들을 봐도 우리는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 잘 모르겠던데인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. 상식적으로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그러니까 겁니다. 총 그 당시 11개의 수사가. 동영상 CD가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 네. 김학의 차관이 등장하는 게 4개.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다른 사람들이에요. 근데 정관계 인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현직의 유력한 인사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걸 알려지고 있어요. 네. 그걸 명확하게 다 조사하면 될 텐데 그걸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, 지금. 네. 자,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다 해명해라 이러고 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3년 3월 11일 임명,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이 3월 13일 임명이고요. 김학의 전 차관하고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. 경기고 1년 선후배 관계이고 사법연수원은 1년 또 선후배 관계로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가 그때도 부각이 됐습니다. 당시에 그 차관에 대한 정부 출범 초기에 차관이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경찰이 올렸단 말이에요. 그리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장관에게 보고 안 됐으면 그것도 더 이상한 거고 보고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사실은 이게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,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당시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그래서 임명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. 시간 때문에요. 그래도 이 부분은 가야겠습니다. 피해 여성 측에서는 당시에 감금, 폭행 그리고 2차 피해도 있었다는 건데 들어보겠습니다. 감금, 폭행, 총칼을 들이댄 어떤 협박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과정에 있었고요. 그러니까 뭐 김학의 전 차관이 총칼을 들이대진 않았지만 모른 척하고 총칼을 들이댄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? 그 건설업자. 윤중천 윤중천 건설업자. 네. 이 로비를 시도한. 다 알고 있던 사실인 거죠. 이 사건 불거졌을 때 너를 지도새도 모르게 뭐 미국으로 보내버리려고 했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영상을 봤다. 거기서 뭐 김학의 전 차관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.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김학의 와이프는 저를
때 찾아와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가고 지금 저도 저한테 이 사건 마무리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런다 그러고 살려주세요. 저 지금도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. 국민 여러분이 저 살려주세요. 대통령님도 저 좀 살려주세요. 어제 저희 KBS에 이 단독 보도가 나가고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직접 전화해 와서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. 자세한 내용은 취재진과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, 그러니까 본인은 가족을 지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리고 저 여성분이 인터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. 본인은 지방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얘기도 했었고요.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. 네. 그런데 뭐 이거는 저분의 주장인 거고, 네. 그래서 이거는 시시비비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부인 입장에서야 남편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을 설 수도 있을 거니까요. 그건 네.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. 어쨌든 양쪽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입니다. 김 전 차관 측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수사의 진행 상황과 함께 김 전 차관 측의 입장도 저희가 가급적 충실히 반영을 하겠습니다. 자, 진상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네. 검찰로 넘어가서 뭐 기소가 좀 되겠습니까? 처벌이 되겠습니까? 이런 건요. 지금 좀 새로운 사실이 더 나오지 않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. 그래요? 그 당시에도 이게 2013년에 동영상이 드러나게 됐는데 네. 실제 이 동영상 속에 있었던 내용은 2007년에서 8년이거든요. 그 당시에도 뇌물 부분은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기소 의견을 못 보냈어요, 경찰이. 네. 그래서 특수강간 혐의로만 기소 의견을 보냈던 건데 특수강간 같은 경우에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사실 오늘 안 나오면 왜 강제 수사 안 하느냐 사람들 대부분 얘기하지만 이 공소시효 문제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.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히는 게 지금 진상조사단의 지금 일이기 때문에요. 네. 사실 그 기소 여부를 지금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백성문 변호사,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